여러분은 90세 할머니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지팡이에 의지에 겨우 걸어 다니는 모습?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그런데 만약 90세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서 일하고 손수 김치를 담그며 증손자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35년간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정명수 원장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90세 이금순 할머니도 그중 한 분입니다. 지금도 매일 텃밭을 가꾸시고 동네 분들께 채소를 나누어 주시며 무엇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상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도 10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고 소화도 잘 안 되어 늘 속이 더부룩하셨죠.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지금의 건강을 되찾으신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가지 비밀을 꼭 기억해 주세요. 10년 전 이금순 할머니는 여느 80세 어르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걸음걸이가 불편하셨고 소화불량과 변비로 하루하루가 고달프셨습니다. 특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력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마음만 답답하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며 진통제와 소화제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속상했던 것은 가족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일은 저희가 할게요 하며 모든 것을 대신 해주려 했습니다. 좋은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 마음속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아직 뭔가 할 수 있는데,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나를 늙은이 취급만 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텔레비전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활기차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순간 말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 이금순 할머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말이죠.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아침 식단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입맛이 없어 빵이나 죽으로만 때우던 아침을 제대로 된 한 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화단에 물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고 조금씩 움직이셨죠. 세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는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무릎 아픈 것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놀란 건 기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2년이 지나니 이웃들이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밭일을 하시며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여러분도 따라 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금순 할머니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아침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7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의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거나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으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아침을 죽이나 빵으로 간단히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근육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76세 김순덕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침마다 식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죠. 식단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다시 텃밭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두부밥모를 드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마다 달걀 2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달걀찜, 달걀국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부밥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콩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은 콩, 강낭콩, 완두콩을 밥에 넣어 드시거나 콩비지찌개로 끓여 드세요. 유제품 중에서는 그릭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 타이밍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정하세요.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콩류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에 달걀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두부보다는 두부찌개나 순두부찌개로 끓여서 드세요.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많이 늘리지 말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급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단백질 하나씩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금순 할머니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매일 빠짐없이 햇볕을 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으로만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하루에 팔과 다리를 햇볕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노출시키면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됩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매일 오전 10시에 아파트 옥상에서 30분씩 햇볕을 쬐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우울감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며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입니다. 이때 자외선이 적당하고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할 수 있는 옷을 입으세요. 긴팔 옷을 입고 있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실내에서 유리창 너머로 햇볕을 쬐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야외에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베란다나 옥상에서라도 잠깐 나가 보세요. 구름이 끼어도 어느 정도 자외선은 통과합니다.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므로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면 운동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정원 가꾸기나 빨래 널기 같은 일상 활동을 햇볕이 잘 드는 시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암이나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햇볕 쬐는 동안만은 차단제를 바르지 마세요. 너무 오래 쬐면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낮에 강한 햇볕은 피하세요. 오전이나 늦은 오후가 안전합니다.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햇볕을 쬐세요. 여름철 폭염 시에는 시간을 줄이고 그늘에서 간접적으로 햇볕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증이나 탈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15분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금순 할머니의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특히 밤늦게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소화불량과 위식도 역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을 일찍 드시고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활발해집니다. 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들며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왔죠.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혈당을 더욱 올리는 원인이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체중도 5kg이나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앞당기세요. 갑자기 6시로 하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든든하게 드세요.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밤에 배고픔을 덜 느낍니다. 물이나 따뜻한 차는 마셔도 됩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면 더 쉽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일찍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80%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초기에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실천하고 익숙해지면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으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12지장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위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주의하세요.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천천히 움직이세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분들은 무리한 금식보다는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공복 시 약물 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변비가 있는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섬유질 보충제를 고려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평소 저녁을 몇 시에 드시나요? 조금씩이라도 앞당겨 보시면 어떨까요? 이금순 할머니의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매일 3,000보씩 걷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0보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3,000보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하루 3,000보에서 5,000보 정도의 걷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10,000보를 걸으려다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을 유지하며 뼈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78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매일 1,000보씩 걷기 시작하여 점차 3,000보까지 늘리셨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고 지금은 5,000보까지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만보계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걸음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쇼핑몰을 걸어보세요.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평지에서만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강도를 정하세요. 현기증이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금순 할머니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10년째 지켜오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호르몬 균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81세 윤영자 할머니는 밤잠을 이루지 못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낮에 졸음이 와서 낮잠을 자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수면 패턴을 바로잡은 후 불면증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에도 훨씬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자제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밤에 몇 시에 주무시나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90세 이금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씩 천천히 만들어 가셨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하기. 둘째, 매일 15분 이상 햇볕 쬐기. 셋째, 저녁 6시 이후 금식하기. 넷째, 하루 3,000보 걷기. 다섯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15분만 햇볕을 쬐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0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음식들과 간단한 뇌 운동법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의학과 지혜의 만남, 당신의 건강한 선택. 지금까지 의지혜였습니다.